주말비반 대표 손승명입니다. 우선 저희들의 공연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 공연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전부 무음 모드로 바꿔주세요. 두 번째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배우들이 긴장을 할 수도 있으니 찰칵 소리와 플래시 소리는 잠시 꺼주세요. 그리고 간혹 비디오를 찍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뒤에 고화질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 찍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 섭취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입시 주말비가 준비한 장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시 비반이 준비한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사대비극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이 낳은 최대의 극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대비극과 5대 희극을 포함하여 총 37편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작품은 햄릿입니다. 제가 햄릿에 대해 간단히 줄거리를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햄릿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달 만에 숙부와 결혼하자 정말 실망하고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인 선왕의 영혼이 나타나 자신에게 나는 너의 숙부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햄릿은 충격으로 숙부에 대한 복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햄릿의 연인인 오피리아는 아버지의 죽음과 시련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햄릿은 복수를 성공하고 하지만 자신도 칼에 찔려 죽고 맙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리어왕입니다. 리어왕은 세 딸에게 자신에게 말하는 효성의 크기만큼 영토를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첫째 거너릴과 둘째 리건은 입에 발린 소리를 하지만 셋째 코델리아는 마음으로는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을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실망한 리어왕은 코델리아에게 나눠주기로 한 영토를 첫째 거너릴과 둘째 리건에게 나누어주고 코델리아를 타인 취급하게 됩니다. 그 후 영토를 받자 태도가 변한 두 딸에게 여러 수모를 겪던 리어왕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오셀로입니다. 오셀로는 베니스의 흑인 장군입니다. 오셀로는 부하 이아고에게 속아 부인 데스데모나를 죽입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이 모든 게 이아고의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아고를 죽이고 자신은 후회와 자책감에 빠져 데스데모나 앞에서 자살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맥베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던 중 맥베드는 새 마녀에게 왕의 자리에 오른다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야망이 커진 맥베드는 부인과 함께 던코낭을 죽이고 맙니다. 죄책감에 미쳐가던 맥베드는 결국 맥더프에게 칼에 찔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포악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아도 가슴에 담아 참아내는 것인가? 아니면 창칼을 들고 노도처럼 밀려드는 재앙과 싸워 물리치는 것이 강한 태도인가? 마음의 고통과 육체가 이어받은 5만 가지 고통도 끝이 난다. 그거야말로 바라는 것, 최상의 종말이 아닌가. 죽는다. 잠을 잔다. 결국 실행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야. 가만히 있자. 아름다운 필리가 숲에 의존한다. 내 모든 죄도 잊지 말고 넣어서 기도해봐. 왕자님, 보내주신 선물들을 오래전부터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받아주세요. 난 그대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 선물에다 향기로운 말씀도 써주셔 더욱 끝이 냈지만 이제는 그 향기가 사라졌으니 받아주세요. 순진한 사람에게는 귀중한 선물도 주신 분이 무정해지면 초라하게 보이는 법이에요. 그대는 정숙한가? 네? 그대는 예쁜가? 정직하고 예쁘다면 그대의 정숙이 그대의 아름다움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해. 아름다운 힘이란 정숙이 아름다움을 동화하는 이상으로 쉽게 정숙을 매춘부로 타락시킵니다. 이전엔 이 말이 역설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 상식화되었어. 한때 난 그대를 사랑한 적이 있어.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나를 믿어서는 안 되는데 난 그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 그럼 저는 더욱 속은 거죠. 수녀원으로 가. 왜 죄 많은 자를 낳으려고 해? 내 자신 꽤 유력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 사내란 악당이야. 누구 하나 믿을 것이 못 돼. 수녀원으로 가. 저를 고상한 마음씨가 이렇게 사람들 줄이야. 기족다운 부부에
날을 넘겨주고 싶어서다. 죽을 때까지 홀가분한 기분으로 지내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람이다. 자, 내 딸들아, 오늘 부항은 통치권과 영토 소유권과 국사의 근심 걱정을 몽땅 양도할 작정으로 있는데 너희들 중에서 누가 나를 가장 극진히 사랑하느냐? 말해다오. 성품이 좋고 공로가 큰 딸에게 제일 큰 재산을 양도하겠다. 맏딸인 건어리리 먼저 말해봐라.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시력보다도 무한한 공간보다도 자유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자식된 자로서 받들 수 있는 최대의 사랑으로서 아버지로서 여태껏 받아본 적이 없을 만큼의 최대의 사랑으로서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난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 저도 언니와 한 마음으로 제 효심의 값어치도 언니와 같은 줄로 압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완전한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효도 이외의 즐거움이라면 그것을 원수로 삼아 오직 아버님께 바치는 지구한 사랑에서만 가장 큰 행복을, 느낌을 고백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야.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해도 사랑이 빈약한 건 아니야. 내 효성은 정말이지 표로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풍성해. 막내딸이긴 하나 언니들 못지않게 나에게 기쁨을 안겨다주는 코델리아, 네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말해보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없다고?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보라. 불행하게도 저는 진심을 입 밖에 낼 줄 모릅니다. 자식의 도리로서 효상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코델리아, 어떻게 그 딸 소리를 감히 할 수 있느냐? 너의 행운에 금이 갈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아버님은 저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버님께 복종하고 아버님을 사랑하며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언니들이 정말 아버님을 그토록 사랑한다면 어째서 남편을 얻었단 말입니까? 저도 만약 결혼을 한다면 저의 배우자인 주인께서 제 애정과 관심과 의무의 반은 빼앗아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버님께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절대로 언니들같이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냐? 그렇습니다. 그토록 어린 네가 어떻게 그토록 옹고집일 수 있단 말이냐? 어리긴 해도 이것이 진정입니다. 너의 마음을 지창금으로 삼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로서의 관심과 혈연관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너를 생판 타인으로 취급하겠다. 아버님, 저는 마음에 없는 말을 혀끝으로 놀리지 못합니다. 제 결점이 바로 그것이죠. 아버님의 구석인 두 언니들의 사람됨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써 다짐하고 있는 언니들의 효성에 아버님을 맡기겠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님의 눈밖에만 나지 않았어도
아버님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실 수 있었을 텐데. 언니들 안녕히들 계세요.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나 힘써. 너에게 부족한 것은 독점이야.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공경도 지극히 당연한 결과지 뭐니? 때가 되면 술책을 부린 위선도 천하에 공로될 것입니다. 악을 숨기고 있는 자도 언젠간 창피를 당하게 될 거고요. 안녕히들 계세요. 아버님께서는 언제나 막내 동생을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내쫓으시다니 너무하셨어요. 나이가 드셔서 판단이 흐려지신 거죠. 당신 자신이 그런 것은 별로 알지 못하고 계셔.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나는 한마음 한뜻으로 단짝이 되어야 해. 만약 아버님께서 지금과 같은 망령들인 태도로 위세를 부리신다면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더 생각해봐요. 무슨 수를 쓰긴 써야겠어. 그것도 빨리만 해. 욕구하는 창조겠다. 그 계집의 캐주를 좋아해 죽자 사자는 판이란 말이야. 한 남자한테 속아 넘어가는 게 창녀들의 편지지. 그 계집 얘기를 들으면 너무 싱그럽지 않을 수 없을 게. 이하고 보셨습니까, 부인?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하고 내가 어떤 여자일까? 부인 왜 그러십니까? 술에 취한 거지도 나한테 그렇게 부르지 않을 거야. 나한테 창부라고 하다니. 장군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나도 몰라요. 나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진정하세요. 장군님이 어째서 그런 병력을 부리셨을까?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좋죠? 무릎을 꿇고 맹세할까요? 마음속으로나 행동으로나 그분의 사랑을 배반할 생각은 이끌만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 눈과 귀와 감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 향한 적도 없어요.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나는 무슨 일을 당해도 좋아요. 그래도 내 애정만은 변함없어. 진정하세요. 그분의 일시적인 기분일 뿐이에요. 나라인이 그분의 마음을 사랑하게 해서 부인에게 화풀이를 했을 뿐이죠. 그뿐입니다. 모든 일이 잘될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뿐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베니스에서 오신 사절들도 만찬에 참석하실 겁니다. 울지 마시고 어서 들어가세요. 만사가 잘 된 겁니다.
병을 취하게 한 술로 나는 대담해졌다. 그자들은 술로 잠들게 되었으나 내 마음에 불이 붙었다. 내각하게도 죽음의 음식을 재촉하는 불길한 야경뿐이고 거기서 지금 술에 약을 타서 먹였으니 죽음과 삶 그자들을 두고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단검을 두 자루가 내놓았으니 설마 그이가 그걸 못 볼 리는 없겠지. 자고 있는 왕의 얼굴이 내 아버지를 닮지 않았던 걸 내가 해치웠을 여보, 이 무슨 처참한 꼴인가. 처참한 꼴이라뇨. 그 무슨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한 녀석은 자다가 깔깔거리며 웃고 또 한 녀석은 살인이야 하고 외치더군. 그러더니 두 놈 다 눈을 떴어. 나는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어. 이윽고 놈들은 기도를 올리더니 그대로 다시 잠들어 버렸어. 두 사람이 같이 자고 있었군요. 한 놈이 하느님 자비를 하니까 또 한 놈은 아멘이라고 했어. 마치 사형 집행인 같은 나의 이 손을 볼인한 것처럼 그들이 겁에 질려 하느님 자비를 하는 것을 듣고도 나는 아멘 소리가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소리가 왜 목에 걸렸을까? 그만하세요! 이런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다간 미쳐버릴 거예요. 어디선가 이렇게 외치는 것 같구려. 이제부터는 잠을 못 이루리라. 맥베리는 스스로 잠을 지긋도달하고 매일매일이 삶의 죽음인 잠, 힘든 노고를 말끔히 씻어주는 잠, 대자연이 베푸는 최고의 진미 요리 같은 잠, 생명의 향연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인 그 잠을! 아니, 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그 소리는 온 집안을 향해 언제까지나 외칠 것이오. 맥베리는 영영 잠을 못 이루리라. 누구예요? 그렇게 외친 자가! 당신은 위대한 명중이니까요. 그렇게 미칠 듯이 생각했다간 사나이다운 패기만 잃을 뿐이에요. 자, 어서 가서 물을 떠다가 그 더러운 핏자국을 씻어버리세요. 아니, 그 단검은 왜 갖고 오셨어요? 어서 도로 갖고 가서 잠들어 있는 두 호위병에게 피를 칠해놓고 오세요. 난 다시 못 가겠어. 내가 저지른 그 끔찍한 장소에 두 번 다시 못 가겠어.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해요? 그 칼이 잊으세요. 잠자는 자나 죽은 자는 그림 같은 거예요. 그걸 무서워한다는 건 어린애들이 나는 짓이에요. 아직도 그가 피를 흘리고 있으면 그걸 호위병들이 얼굴에 칠해주고 오겠어요. 그자들이 한 짓으로 보여야 할 테니까요.
손이 오히려 저 넓고 넓은 파란 바다를 빨갛게 물들여 핏빛으로 바꿔놓을 거야. 여보, 제 손도 당신과 같은 빛깔이 되었어요. 하지만 심장은 당신처럼 하얗게 줄려있진 않아요. 남쪽 문을 누군가가 두드리는군요. 어서 침실로 돌아갑시다. 물이 조금만 있어도 핏자국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어요. 아무리도 아니잖아요. 당신의 침착한 용기는 어디 가겠어요? 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군요. 어서 잠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었다는 걸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서요. 그렇게 멍청이 서 계시지만 말고요.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할 바엔 차라리 이렇게 멍청이 입고 있는 편이 낫지.